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상 이토록 짧은 순간에 이토록 강력하게 전 세대의 심장을 정지시킨 사건이 있었던가. 2026년 새해 첫날 TV조선 미스트롯 4의 막이 오르자마자 전국은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다. 화려한 기성 가수들도 내로라 하는 실력파 신인들도 아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 중앙에 선 연변 출신의 9세 소녀 전하윤이 내뱉은 흥얼이랑의 첫 소절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정체되어 있던 트로트판을 뒤집어 엎는 거대한 선언이었다. 실시간 검색어 점유율 80% 상회, 방송 종료 후 1시간 만에 관련 영상 조회수 500만 뷰도 바라는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천재성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는 대중의 무의식적인 응답이다. 이명웅과 송가인이라는 두 거성이 무대 뒤에서 보인 경외 섞인 표정은 이 현상이 결코 일시적인 신동 열풍이 아님을 방증한다. 지금 우리는 한 명의 스타 탄생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하윤이라는 괴물을 통해 어떻게 현대적 신화로 부활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 지점은 전하윤이 보여준 감정의 밀도가 물리적 나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보통 9세 아동의 무대는 성인의 창법을 흉내내는 기교나 아이 특유의 귀여움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이지만 전하윤은 그 층위부터 귀를 달리했다. 그녀가 부른 흥얼이랑에는 수십 년의 풍파를 견뎌낸 누장의 한과 미래를 향한 찬란한 흥이 기묘할 정도로 정교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악보상의 음표를 완벽히 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소리의 끝자락에 서사를 담을 줄 아는 천부적인 공감각적 감각에서 기인한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비브라토가 단순한 떨림이 아닌 감정의 고절을 조절하는 정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심사위원 장윤정이 이 아이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전설의 괴물이다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기성 가수들도 평생을 바쳐 연구해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소리의 깊이와 숨의 운용을 이미 체득한 아이에 대한 원초적인 경외감이 깔려있다. 통계적으로도 미스트롯 시리즈 역사상 10세 미만 출연자가 첫 소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사위원 전원의 올하트를 최단 시간 내에 이끌어낸 사례는 전하윤이 유일하다. 둘째로 현장 리더이자 대한민국 트로트의 정점인 이명웅과 송가인이 보인 실시간 위기감과 경탄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며 단순한 방송용 리액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하윤의 무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심사위원석에는 일종의 성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무대가 끝난 직후에는 전례 없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특히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신화 이명웅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무슨 일인가요? 저보다 더 대단한 후배가 벌써 나타난 것 같습니다라는 파격적인 고백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덕담이나 후배 격려가 아니었다. 전하윤이 구현한 소리의 질감과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선배 가수의 항복 선언이자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이명웅의 이 발언은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가왕이 인정한 진정한 후계자라는 타이틀로 급속히 확산하며 전하윤 신드롬의 화력을 더했다. 송가인 역시 소름이 돋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이는 전하윤의 창법이 국악의 정통 비나리와 수성을 계승하면서도 트로트의 현대적인 세련미를 완벽하게 흡수했음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증한 것이다. 셋째로 전하윤의 등장 배경이 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서사와 그 뒤에 숨겨진 연습의 집요함은 이 아이를 단순한 천재가 아닌 준비된 아티스트로 격상시킨다. 3세 때부터 마이크를 잡고 연변의 시장 바닥에서부터 다져온 그녀의 실전 경험은 국내의 어떤 엘리트 교육보다 강력했다. 연변의 추운 겨울, 골목 어귀마다 울려 퍼졌던 어린 소녀의 노래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의 일상이었고 위로였다. MC 김성주가 언급한 연변에서 유명해요? 라는 질문에 해맑게 웃으며 시장 한복판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사인을 부탁해요라고 답한 것은 결코 아이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연변 내 각종 지역 행사와 축제를 섭렵하며 관객의 호흡을 읽는 법을 몸소 터득한 준비된 스타였다. 이러한 빛나는 재능 이면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딸의 천재성을 발견한 그날부터 부모님은 자신들의 삶을 전하윤이라는 미래에 올인했다. 퇴근 후 피로를 잊은 채 아이를 연습실로 데려가고
주말마다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으며 전국의 오디션 현장을 누볐던 시간은 전하윤에게 무대를 대하는 경건함을 심어주었다. 넷째로 전하윤 현상이 유발한 디지털 파괴력은 기존 방송가의 보수적인 문법과 유통구조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방송이 종료된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의 서버는 이례적인 트래픽 폭주로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공식 음원 발매 전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직접 제작한 무대 편집 영상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48시간 이상 점유하는 기염을 통했다. 방송 1회 출연만으로 팬카페 가입자 수가 하룻밤 사이 1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미스트롯 전 시즌을 통틀어 유례가 없는 기록이며 이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강력한 지지가 결합한 결과다. 특히 전하윤의 팬덤 지형은 트로트의 주소비층인 중장년층을 넘어 MZ세대와 심지어 10대 미만의 알파 세대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확산력을 보여준다. 숏폼 플랫폼인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는 전하윤의 흥얼이랑 챌린지가 수십만 건 이상 생성되었고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닌 힙한 문화적 자산으로 재정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전하윤의 흥얼이랑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이 노래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깊게 앓고 있는 정서적 허기와 진정성에 대한 갈증을 정확히 관통했다는 점에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며 화려한 카메라 워킹, 기계적인 고음 경쟁, 그리고 자극적인 퍼포먼스에 지나치게 길들여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나 정작 듣는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의 본량은 점차 희미해져 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등장한 9살 소녀 전하윤은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쥔 채 떨리는 숨결로 아리랑을 불러내며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음악의 근원적 힘, 즉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단번에 환기시켰다. 문화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전하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시대의 슬픔과 갈망을 소리로 치유하는 영혼의 수술사와 같다고 평가한다. 그녀의 성공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한 장르의 상업적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진심과 본질이 담긴 콘텐츠가 자본이 투입된 기술적 화려함을 압도한다는 콘텐츠 시장의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준 기념비적 사건이다. 전하윤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단순한 참가자나 단기적인 이슈를 생산하는 신동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기성세대에게는 잃어버린 향수와 전통의 자부심을,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가락이 가진 현대적 세련미와 정서적 깊이를 전달하는 문화적 매개체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전문가들은 전하윤 현상이 향후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제작 트렌드마저 바꿀 것으로 내다본다. 과잉된 연출보다는 아티스트 본연의 목소리와 서사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적 감성이 다시금 주류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하윤이 떼어낸 이 첫 발걸음은 이미 수백만 명의 가슴속에 희망의 파동을 일으켰으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다시 쓰는 장대한 서사의 첫 번째 문장이 되었다. 세상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노래가 좋아 마이크를 잡았던 한 아이의 순수함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하윤이라는 이름이 써내려갈 기적 같은 여정을 경건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볼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또 다른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